(24시간이) 짧기만 합니다. 사람도 차도 집도 빽빽한 도시살이. 이런 도시 한가운데 유유자적 자기만의 세상에서 벌을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 예. 토종 벌통 만들고 있는 중이죠. 토종벌들이 오동나무를 좋아한답니다. 노천기 씨에게 벌은 가족 다음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일어나면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잠자기 전에 또 한 번. 녀석들이 잘 있는지 들여다보는 게 그의 일상이죠. 남들은 강아지, 고양이를 키울 때 노천기 씨는 벌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벌써 7년 전입니다. 이 녀석들이 다 제가 키우는 토종 벌통입니다. 네. 옥상에서 이렇게 많이 키우세요? 예. 몇 통 정도나 있어요? 지금 7통입니다. 예. 열길 물속은 알아도 벌통 속은 잘 모르겠는데요. 단단한 오동나무를 들자 감춰져 있던 그들만의 작고 신비한 세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 연놈들이 너무 놀랬는가 봅니다. 예. 허락도 없이 집 구경을 한 죄. 벌들이 불쾌한 심정을 드러내는데요. 이제는 벌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불편한지 금방 알아챕니다. 진짜 꿀을 한번 먹어보자. 이제 그런 뜻에서 시작을 했고, 토종벌의 그 부지런함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 이제 푹 빠지게 된 겁니다. 노천기 씨가 기르는 벌은 벌 중에서도 조금 특이한 벌입니다. 그래서 키우는 방법도 좀 특별하죠. 벌통 내부를 볼 때는 내시경을 하듯 거울과 손전등이 꼭 필요합니다. 손거울 대신 카메라로 그들만의 세계를 들여다봤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세상 낯설지가 않네요. 노천기 씨가 키우는 벌은 개체수가 적고 체구는 작은 우리나라 토종벌. 양봉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키우는 벌은 채밀 능력이 더 뛰어난 서양종입니다. 그에겐 너무나 사랑스러운 벌이지만 다른 이에겐 너무나 무서운 벌. 웬 옥상에 벌이냐 그래 하면서 옥상에 무서워서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벌이 쏘지를 않는다는 걸 알고 거부 반응이 이제 조금 많이 사라진 것 같고, 이게 얼마 전에 채취한 꿀입니다. 이게 주변을 설득시키기까지. 그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 끝은 참으로 달콤합니다. 이 맛입니다. 이제 얘가 맛보는 맛에 토종벌을 기른다고 볼 수 있죠, 그냥. 서당께도 7년. 그 사이 벌이 점점 늘어나 또 다른 보금자리도 마련했습니다. 간밤에 사나운 말벌이나 산짐승 같은 천적들의 피해는 없었는지 기대보단 걱정이 많은 길. 드디어 그만의 비밀스러운 보물창고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키우는 제2 공장입니다. 공기 좋은 곳에 있으니 벌들도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유년 시절을 보냈던 시골이 마음 한켠 늘 그리웠다는 노천기 씨. 벌들이 있는 한 도시살이도 참 괜찮습니다. 산에 오고 땅을 밟고 하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짐을 이렇게 느끼고 토봉이들을 보면은 더 아주 마음이 안정되고 아주 편안합니다. 푸른 숲보다 빌딩 숲이 더 많은 도심. 환경 변화에 민감한 벌들이 과연 이곳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하루 약 300번의 전철이 오가고 유동 인구가 18,000여 명에 달하는 이곳. 이곳에도 사람들이 모르는 양봉장이 있습니다. 35살의 박진 씨. 그는 젊은 도시 양봉가입니다. 그는 도심 곳곳의 양봉장을 돌아다니며 대신 벌을 길러주는 남자입니다. 방충복도 참 멋있게 소화하는 박진 씨. 그는 잘 나가던 대기업도 그만두고 뜬금포 양봉가가 됐습니다. 그가 바라는 건 벌을 위한 꿀을 만드는 것입니다. 4, 5년 전부터 갖게 된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도시 농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뭐 토종벌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뉴스로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눈이 가더라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양봉을 하면서 눈에 띄게 달라진 하나는 얼굴이 점점 더 까매진다는 점. 그가 관리하는 도심 양봉장만 해도 25군데에 달한다니 그럴만도 합니다. 꿀벌의 안위를 살필 땐 여왕벌부터 보는데요. 한 몸처럼 살아가는 벌의 세계에서 여왕벌은 수벌과의 교미를 통해 하루 1000개 이상의 알을 낳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식량을 구해오는 바깥일은 암벌인 일벌의 역할입니다. 우와, 와 이거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 무게감이 장난 아니에요. 여기 막혀져 있는 하얀색으로 막혀져 있는 이런 거 다 있죠. 이게 다 지금 꿀이 차서 막혀진 거고 한번 들어보세요. 네. 무겁죠. 네. 이게 전부 다 꿀이 다 차 있는 거죠? 네네, 꿀이 다 차 있는 모습. 네. 이렇게 차 있으면은 대략 한 2kg에서 한 2.5kg 한 장에. 대체 이 황량한 도시 어디에서 꿀을 모아오는 걸까요? 보이네. 반짝반짝 참 부지런도 합니다. 저희도 잘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도 네, 보시다시피 이게 너무 휑하고 여기만 휑한 게 아니라 이 주변도 다 이 녹색 뭐 꽃이나 나무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는 지역이어서 좀 의구심이 들었는데 막상 키워보니까 벌들의 활동 반경이 2km다 보니까 그 2km 내에 뭐 안양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조그만 그런 산이 있고 거기서 이제 가져오는 꿀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잘 크고 있습니다. 탁월한 벌의 능력은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군요. 대표님 이것도 벌통이에요? 네, 이것도 벌통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런 바 모양에 벌들이 알아서 집을 지어요. 벌통 하나당 들어있는 벌의 수는 2에서 3만 마리 정도. 이렇게 번듯한 집을 짓는데 고작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집 짓기도 일벌들의 목. 집의 재료가 되는 하얀 물질은 일벌의 배에서 분비되는 밀랍입니다. 벌통도 알고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이건 서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들고서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라서
힘들이지 않고 양봉할 수 있는 취미 하시는 분들에겐 딱 적당한 그런 벌통이에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무서운 벌들이 이렇게나 우리 가까이에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습니다. 서울 곳곳에 숨어 있는 양봉장만 무려 30군데에 달하는데요. 양봉장이 늘어나면서 우려도 높아졌습니다. 어떨 땐 위험한 동거가 되기도 합니다. 안정적으로 이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비자 내지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이제 좀 굉장히 안정적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안전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려면 굉장히 관리 기술이 고도화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엔 오해도 좀 있습니다. 곤충계의 최상위 포식자. 한 번 쏘이면 치명상을 입히는 장수 말벌과 꿀벌은 조금 다릅니다. 그 말벌이나 쌍쌀벌이나 이런 그 포식성 꿀벌들은 실질적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굉장히 높지만 사실은 꿀벌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그 꿀벌통을 자극을 하지 않는 이상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거의가 없고요. 도시 양봉을 하지 않더라도 도심지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꿀벌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고요. 도시 양봉에서 가장 이상적인 공간, 바로 높은 옥상입니다. 사람은 밑으로, 벌들은 위로 다니기에 서로 부딪힐 일이 별로 없죠. 첫 꿀 수확날, 직원들 모두 꿀 구경에 나섰습니다. 자, 이걸로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지금 닫혀져 있는 것들을 이런 밀도라고 하는 칼로 벗겨내시는 거예요. 쭉 벗겨내면 그럼 자연스럽게 얘네만 이제 남겠죠. 안에 있는 꿀만. 자른 거 드셔도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이거 여기에 이제 호텔에서도 집어넣으시면 지난 됩니다. 5월부터 벌을 키우기 네. 시작했습니다. 네, 다들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죠? 네. 이 황금빛에 눈까지 황홀해집니다. 약간 껌 같아요, 껌. 과자인데, 과자? 뭐래요? 카라멜 씹을 텐데. 오. 맛있다. 좀 덜. 진짜 꿀맛은 이런 거였군요. 과장님 맛있으세요? 자, 여기도 퀴즈. 칼 쓰는 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경력 13년의 셰프도 이 귀하디 귀한 꿀 앞에선 식은땀이 절로 이렇게 납니다. 봉해져야지 수분량이 많이 빠지는 거고. 얘는 밀랍이에요? 다 밀랍이에요, 밀랍. 그러니까 벌이 평생 한 마리가 모아올 수 있는 꿀의 양이 얼마인지 아세요? 1kg. 1kg. 2.4kg. 2.4. 500g. 500. 450g. 450. 2g. 30 다운. 10g. 10 다운. 5. 5. 정답. 네, 평생 한 마리가 티스푼이네요. 네, 딱 티스푼. 티스푼 하나 정도. 그러니까 이게 꿀이 지금 저희가 먹는 게 네, 정말 네, 수천 마리가 지금 잘 하셔야 돼요. 꿀을 채집하는 다음 단계는 채밀기를 돌리는 일입니다. 탈수기처럼 원심력의 원리로 꿀이 흘러나옵니다. 냄새. 네. 아, 냄새 진짜. 아까시 냄새 나는데? 네. 이게 꿀향이다. 네. 꿀향 너무 좋은데, 이거? 네. 점점 흘러. 네. 아무리 탐이 나도 꿀을 뜰 때는 벌들의 식량을 절반 정도 남기는 게 벌에 대한 예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꿀을 먹는다는 건 얘네들이 먹을 식량을 저희가 뺏어 먹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거 정말 많이 남겨주고 뺏어 먹어야 되는 거죠.
뺏어 먹더라도. 오늘의 꿀 수확량은 5kg. 양으로만 본다면 일반 양봉 농가와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양이지만 보람과 감격은 몇 배로 더 많습니다. 너무 맛있어 진짜. 약간 쌉싸름하고, 네. 근데 되게 기분 좋은 쓴맛이에요. 너무 신기했어요. 사실 이런 건 TV에서만 봤는데 저희가 직접 참여하니까 이 자체가 너무 좋네요. 네. 뭐지? 호텔 옥상에서 이렇게 벌 키운다는 얘기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 조금 반대했었거든요. 좀 위험할 것 같아서.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쏘지도 않고 아까 무서워서 옷은 입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세상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끈적끈적 달콤한 자연의 맛. 이 모든 게 벌통 하나를 들인 데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양봉에 푹 빠진 건 뉴욕과 런던, 도쿄 같은 세계의 대도시도 마찬가지. 이미 런던의 양봉장은 3,000개도 넘습니다. 오늘 채취한 신선한 꿀을 받고 가장 흐뭇했던 이 호텔의 셰프 옥동식 씨입니다. 언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 걸까요? 참 대견한 벌입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꿀향이 요리하는 사람까지 기분 좋게 합니다. 단맛을 낼 때 설탕 대신 꿀을 쓰고 싶었다는 이왕 필요한 꿀이라면 제 손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옥상 꿀로 만든 첫 요리입니다. 지금 가져온 요리는 여름철에 먹는 임자수 탕면이고요. 여기 보시면 그 국물 깻국에 마지막 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꿀이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서 아주 맛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줄 겁니다. 네, 맛보십시오. 좋은 재료에 정성까지 듬뿍 담아냈으니 맛이 없을 리가요. 비싼 꿀을 공짜로 얻었으니 좋고 자연을 벗삼아 더 좋고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 이 자리가 더 뜻깊습니다. 꿀을 넣어서 너무 엄청나게 달지 않고 그냥 적당히 맛있어요. 그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은 천연 벌꿀. 이 맛에 도시 양봉을 하나 봅니다. 하루 방문객이 수만 명에 달하는 이곳에도 자투리 땅을 이용한 양봉장이 숨어 있습니다. 조금 특이하죠? 어린이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키다리 벌통입니다. 여기 달콤한 도시를 꿈꾸는 또 한 명의 도시 양봉가가 있습니다. 따뜻한 곳을 좋아하는 꿀벌에게 농약과 살충제 걱정 없는 도시는 어떤 면에선 안락합니다. 보면 저기 위쪽에 보면 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기 이제 벌들이 다닐 수 있는 출입구를 지금 지상에서부터 한 4.3m 높이로 뺀 거예요. 사람들을 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많이 줄여놓은 거고요. 그 안에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 안에서 그런 스크린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혀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그런 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거를 가까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어느 틈엔가 벌떼처럼 몰려온 아이들. 가만히. 도시 아이들에겐 쉬운 기회가 아니죠. 아저씨 여기 지금 키우고 있는 벌인데 여기 지금 반짝반짝
보여? 네. 로열 젤리예요. 이게 뭐야? 뭘? 이게 꿀이야, 꿀. 아이들 눈빛도 꿀처럼 반짝반짝. 뭘 들어? 벌에 썰면 아파요? 당연히 아파. 나 벌에 두어 쓰는데. 한번 꿀에다가 손가락에다 꿀 묻혀가지고 한번 주는 거 한번 해볼까? 정말 그래도 별일 없는 건가요? 맘 단단히 먹고 아저씨를 한번 믿어보기로 합니다. 먹고 있다. 먹고 있어. 쏘일 거라는 공포감은 무장해제. 너도 나도 벌 받고 싶어 난리입니다. 이런 느낌 정말 처음입니다. 벌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어떤 것들이 좀 신기해 보였던 거예요? 벌 만져봤어. 벌꿀이 뭐예요? 예전에는 벌 많이 무서웠는데 이제 벌 만지고 그래서 벌 안 무서워요. 정서적인 안정과 자연학습 효과, 도시 양봉이 주는 풍요로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굳이 도시여야 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과 멀어진 삶을 사는 도시. 벌을 기르려면 벌의 먹이가 되는 밀원 식물을 심어야 하기 때문에 녹지가 늘어나죠. 실제 벌이 바꿔놓은 서울 명동의 옥상입니다. 도시 생태계가 살아난다면 결국 더 좋은 건 우리입니다. 벌이 살기 좋은 도시는 더 이상 삭막하지 않습니다. 벌과 자연,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도심. 그래서 도시 양봉은 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벌꿀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 양봉이 활성화되는 쪽보다는 도시 생태계 내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도시 양봉을 권장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 대도시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꿀벌한테 유리한 그런 밀원식물로 식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도시의 어떤 그 건강성이나 그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노력들이 도시 양봉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 생산된 꿀. 아직 많은 사람들에겐 생소하기만 한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일반 꿀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재밌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수확한 도시 꿀과 시골 꿀을 무작위로 선정한 다음 어떤 꿀이 더 맛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어디에서 꿀이 생산됐는지 모르는 시민들은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까요? B는 굉장히 달았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A요. 저는 B요. A가 더 진했어요. 근데 더 맛있었어요. 아주 팽팽하죠? 취향 따라, 입맛 따라 커플과 친구, 부부끼리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결과는 90대 106. 어느 한 곳의 압승은 없었습니다. 그럼 어느 게 도시꿀 같고 어느 게 시골꿀 같으세요? A가 시골꿀 같은데 A가 맛있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A가 도시꿀이에요. A가 도시꿀이에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A가 도시에서 채취한 꿀이에요. 맛은 괜찮다고 해도 걱정이 하나 생깁니다. 몸에 안 좋을 것 같은 느낌? 내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요. 꽃이 매연을 뒤집어 썼을 거 아니에요. 벌이 거기서 꿀을 모아서 온 거니까요. 자동차 배기가스와 미세먼지 가득한 도시. 그런 곳에서 생산된 꿀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꿀인지 이번엔 꿀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선 도시꿀에는 설탕이나 색소 같은 그 어떤 인공 첨가물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염된 대기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중금속 납과 카드뮴도 꿀 속에 조금도 없었습니다. 도시에서 생산된 벌꿀과 청정 지역에서 벌꿀 모두 규격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분을 시골 꿀과 비교해봐도 수치상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꿀벌들이 벌꿀을 수집을 할 때 그 식물체 내에서 어느 정도 필터, 정수를 해서 꿀꿀이 형성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별히 뭐 중금속이 많이 오염되거나 그런 확률은 적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많은 도시인들이 옥상에 모인 이유, 바로 벌을 기르는 법, 양봉 수업을 받기 위함입니다. 성별과 직업도 다양한데요. 다만 하나, 30도를 웃도는 이 땡볕에도 벌에 대한 관심만큼은 정말 뜨겁습니다. 오! 밑에 줄이 누구예요? 일주일에 한 번 안부를 묻죠. 어머나 미안해. 거기서 돌아가시면 어떡해. 내가 너무 미안해. 아직은 서툴기만 합니다. 여왕벌이 어떤 거예요? 여기에 노란 점찍힌 애가 있거든요. 지금 보이세요? 그래요? 얼굴이 어떻게 들어가지? 얘가? 얼굴이 들어갈 수가 없지. 도시 양봉가를 꿈꾸는 이유는 조금씩 다른데요. 내 손으로 키운 꿀을 먹고 싶은 사람부터 귀농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까지 다양합니다. 집에서 사실 키우고 싶었어요. 아카시나무도 많고 전원주택을 지어놓으니까 저절로 가더라고요. 아까워. 양봉하면서 배워보시면 뭐가 그렇게 재밌으세요? 어리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그러니까 자기 집을 알고 찾아오고 자연에서 꿀을 얻어오고 이렇게 하나의 진가를 보는 건 세상을 보는 것도 아주 재밌고. 귀소 본능이 있는 벌들이 집으로 돌아올 시간. 사람 손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말린 쑥 향기를 피워 벌들을 잠재웁니다. 저희 여의도 쪽으로 옮길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벌들이 다 퇴근하면 그 이후에 이제 벌을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벌들 다 들어오고 거 확인하고 이제 문을 닫는 작업하는 겁니다. 오늘은 2개의 벌통이 도심 한복판으로 이사가는 날입니다. 낮 동안은 꿀을 모으느라 꿀벌이 집을 비우기 때문에 이사는 언제나 해질 무렵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밤 9시, 드디어 벌 5만 마리가 상경했습니다. 벌은 빛을 보면 달려드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밤중의 밝은 빛은 금물입니다. 한밤중 도둑이사가 따로 없는데요. 볕을 좋아하는 벌에 맞게 벌통은 남양. 지난 6월 17일 서울엔 양봉장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이 야무진 꿈은 또 채워질까요? 여기에 얘네들 잘 살 수 있을까요?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도시 양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꿀벌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되게 의미 있게 생각하고요. 얘네들이 그냥 자연의 하나라는 걸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변화되는 인식이 우리는 가장 큰 기대가 되고요. 여의도 꿀 꼭 한번 맛보고 싶은데요. 꿀벌이 변화시킬 도시의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딸기를 먹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과, 배, 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가 먹는 식량의 3분의 1은 이들의 수분 활동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바로 그 작은 몸집 꿀벌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꿀벌을 키우는 게 아니라 꿀벌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지도 모릅니다.